SKIT보다 훨씬 큰 삼성생명, 그리고 넷마블의 상장 당일 성적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SKIT의 상장과 관련하여 유통 물량과 매매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가 5월 11일 화요일에 상장을 합니다. 먼저 배정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 청약 및 배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가 보기 불편한 감이 있어 제가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SKIT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를 배정받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5%, 일반 투자자는 25%의 물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이 규모가 너무 큰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배정 물량의 13.2%만 청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145만 4,044주가 실권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물량 중 최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는 5%의 물량인 106만 9,500주가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는 전체 공모 물량의 30%가 배정되었습니다. 최대치를 배정하고도 남은 38만 4,544주가 기관 투자자에게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최종 배정 비율은 56.8%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 배정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64.6%입니다. 이 부분은 기관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15일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15일 의무보유 확약에 35,922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주식수 비중 0.05%밖에 되지 않고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식수 비중으로도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소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1개월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1개월 의무보유 확약에 270만 264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주식 대비 3.79%이고 기관 투자자 공모주식 비중으로도 22.23%가 됩니다. 이어서 3개월엔 208만 7,672주가 배정되었습니다. 전체 주식 대비 2.93%, 공모주식 대비 17.18%입니다. 가장 긴 6개월의 경우 302만 988주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주식 대비 4.24%이고 공모 주식 대비는 24.87%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은 6개월에 제일 많았습니다. 15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SKIT는 상장 후 1개월 동안은 거의 추가되는 주식수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IT의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63.2%였습니다. 매우 높은 비율이었기에 얼마나 많은 주식수가 실제로 배정될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신청 수량과 의무보유 확약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올해 진행된 청약 중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완료된 MBT부터 HPO까지 29개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수요 예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보다 배정이 54.49% 추가 배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SKIT는 올해 최저인 2.39%만 추가 배정이 된 것입니다. 신청 비율 그래프와 배정 비율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SKIT만 매우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IT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에 따라 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낮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진행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도 SKIT에 비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보다 42.31% 늘어난 비율로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SKIT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이 얼마나 아쉬운 결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대형 IPO와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과 실제 배정 비율을 비교해보면 신청은 81.15%나 있었지만 실제 배정은 오히려 크게 떨어진 52.25%만 배정된 SK바이오팜과 같은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SKIT의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당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고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SKIT의 경우도 국내 기관과 외국인 기관 사이에 배정 비율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합니다. 실제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 신청한 수량과 실제 배정된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하지 않고 청약에 참여한 비율은 36.79%입니다. 실제로 배정된 비율은 35.43%입니다. 비율로는 0.0528%, 경쟁률로는 1894대 1의 경쟁률이 됩니다. 그런데 의무보유 확약 16일을 한 신청은 2.69%였지만 실제 배정된 비율은 이보다 너무 낮은 0.3%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0060%이고 경쟁률로 따지면 16,667대 1이 됩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이 1894대 1인데 의무보유 확약 15일을 걸었음에도 실제 배정받을 확률은 9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당히 긴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의 신청 비율은 30.31%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정받은 비율을 보면 17.18%입니다. 배정 비율로는 0.0311%가 됩니다. 경쟁률로 따지면 3215대 1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았는데 15일가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 투자자들보다 주식을 더 많이 배정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주관사의 수량 배정 방법에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질적인 측면이 고려가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운용 규모, 투자 성향, 공모 참여 실적, 의무 보유, 확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주관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 보유, 확약 여부가 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3개월 의무 보유 확약을 해도 의무 보유 확약을 전혀 하지 않은 다른 기관에 훨씬 많은 주식을 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도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여부가 더 많이 적용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도 더 신중하게 수요 예측 청약에 참여할 것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만 제대로 적용해도 상장당일 유통 물량은 큰 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서 공모가를 최상단 초과를 적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대형 IPO와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이전 청약인 SK바이오사이언스만 비교해 봐도 결과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대폭 적용되었습니다. SKIT보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은 청약은 명신산업과 SK바이오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장기인 6개월과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 다른 청약보단 높은 비율인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형 IPO와 주식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는 SK바이오팜과 마찬가지로 상장일 거래가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이 점은 SKIT의 최대 장점입니다. 상장 주식수에 비해 우리사주 실권주 물량이 최대로 반영되어 일반 청약자 주식수가 역대 대형 IPO 중 가장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조금 아쉬웠기에 기존 대형 IPO 대비 주식수가 많은 편입니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주식수가 아닌 비율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의 매각 제한 비율은 84.96%입니다. 상장 당일 매각 가능한 주주의 비율이 15.04%인 것입니다. 피키트의 80.2%, 카카오게임즈의 79.49%에 비하면 좀 더 나은 결과입니다. SK바이오팜의 86.94%와 약 2%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프로 비율을 살펴보면 SKIT의 15.04%는 중간 정도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일반 청약자의 비율이 9%에 달합니다. 이전 청약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6.04%도 이전 청약에 비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들의 매각 물량이 없어 비율로는 그리 나쁘지 않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비율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각 종목마다 시가총액이 다르기에 상장 당일 유통 총액으로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금액으로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입니다. SKIT의 시가총액이 공모가 10만 5천 원 기준 7조 4,862억 원이 됩니다. 이전에 상장했던 종목들과 비교하면 약 7조 5천억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약 5조 원, 빅히트가 약 4조 5,700억 원, 카카오게임즈가 약 1조 7,600억 원, SK바이오팜이 약 3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에
15.04%의 낮은 유통비율이지만 금액으로는 무려 1조 1257억 원이 됩니다. 기존 유통금액이 가장 컸던 빅히트가 1조 원도 채 되지 않은 9,046억 원인 걸 생각하면 SKIT의 1조 1257억은 정말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시가총액과 상장당의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SKIT의 시가총액과 상장당의 유통금액이 상대적으로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참고가 될 만한 초대형 IPO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의 시가총액이 공모가 10만 5천 원 기준 약 7.5조 원입니다. 기존에 이보다 컸던 청약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청약 역사상 가장 컸던 종목은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공모가 11만 원이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무려 22조 원이었습니다. 청약 모집 규모가 SKIT의 2배도 넘는 약 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총액은 SKIT의 5배가 훌쩍 넘는 약 6조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컸던 종목은 바로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은 공모가 15만 7천 원이었고 공모가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3조 3,026억 원이었습니다. 공모 모집 규모는 SKIT보다 약 4천억이 큰 2조 6,617억 원이었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총액도 SKIT보다 약 2배 가까운 2조 521억 원이었습니다. SKIT보다 훨씬 큰 삼성생명 그리고 넷마블의 상장 당일 성적은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두 종목의 상장 당일 성적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은 공모가 11만 원보다는 높은 성적을 내었지만 상장 당일 최고가가 공모가 기준 약 10% 상승한 12만 1천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모가가 15만 7천 원이었던 넷마블은 상장 당일 최고가가 공모가보다 9.2% 상승한 17만 1,5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기준으로서는 매우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0년 5월에 상장하였습니다. 넷마블도 4년 전인 2017년 5월에 상장하였습니다. 2020년 SK바이오팜 이후로 공모주의 수익률이 매우 놀랍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모두 상장일 따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은 하이브인 빅히트도 상장 극초반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즉 이전에 비해 증시 상황과 공모주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초대형 IPO인 삼성생명과 넷마블의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SKIT의 성적은 이보다 훨씬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IT의 공모가는 10만 5천 원입니다. 동시호가 상한가를 기록하면 100%가 상승하여 21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9시 장에 개장하고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30%가 상승한 27만 3천 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락을 기록하여 하한가까지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30%인 14만 7천 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동시호가 시간에 하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공모가의 마이너스 10%인 94,500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 개장하고 상한가를 기록한다면 동시호가 주가의 30%가 상승한 12만 3천 원이 되고 하한가를 기록한다면 마이너스 30%인 66,20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상장 당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면 공모가 10만 5천 원으로 시작하였지만 있을 수도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66,2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최상의 경우 따상을 기록하면 27만 3천 원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 주가는 이 사이 어디에선가 위치하게 됩니다. 상장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면 좋을 이전 영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때 만들었지만 지금 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속드린 SK바이오사이언스 매도 전략 공개 영상입니다. 약 13만 뷰가 나왔고 최고가 매도 전략을 위한 매도 신호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문의가 있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추가 설명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1일차 리뷰와 2일차 포인트를 정리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1일차 때 등장하여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혼란을 야기했던 교보증권 따상면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전 확인할 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과 HTS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5월 11일 상장일 앱을 켰는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자칫 로그인마저 풀린다면 매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반드시 상장 전에 앱과 HTS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SKIT는 5개의 증권사로 동시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증권사별로 몇 주를 받았는지 확인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5개 증권사로 주식을 받으셨다면 한꺼번에 매매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경우에 한 증권사로 주식을 모을 수 있는 타사대체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사대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SK 바이오사이언스 1일차에 매우 많은 분들이 타사대체 출고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증권 예탁원을 통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보다 매우 많은 타사대체 출고 요청이 있어 몇 시간 단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는 주식수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타사대체는 예탁원 과부하가 우려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개별 증권사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수가 많은 증권사부터 매매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만약 SKIT가 1일차에 안정적으로 따상을 유지한다면 상황을 보시고 타사대체 출고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IT의 청약에 매우 많은 청약자들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상장 당일 매도를 위한 접속이 몰린다면 접속과 주문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앱보다는 HTS가 더 안정적입니다. HTS를 쓰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앱보다는 HTS를 쓰시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만약 HTS나 앱으로 매매가 안 될 때는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앱이나 HTS 장애라고 말하고 매도하시면 최저 수수료로 적용이 됩니다. 지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2일차 미래에셋 증권이 전면 장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장애가 아닌 다른 증권사에 매매를 하시고 해당 매매 기록을 캡처하여 보상 신청을 하시면 해당 매매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당일 최고가 기록으로 보상받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면 장애가 일어나고 공지사항에 고객 보상 신청을 접수하라는 안내가 올라와야만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 11일 최소 8시 40분부터 미리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증권사 공지사항에도 신규 상장으로 인해 많은 접속이 예상되니 8시 40분 이전 로그인을 권장드린다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수와 청약자가 많았던 미래에셋 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시 40분 이전에 로그인을 하시고 잠기지 않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장 당일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단일가 매매 동시호가라고 불리우는 시간입니다.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모가의 최대 100% 마이너스 10%의 금액으로 매매 주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가창에 아무런 호가도 나타나지 않고 8시 40분이 되어서야 호가창에 수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수량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SKIT의 경우 시초가 상한가는 10만 5천 원에 100%인 21만 원이 됩니다. 21만 원에 얼마나 많은 매수 수량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 상장 종목들의 자료를 통해 최소 414만 주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SKIT의 8시 40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368만 주도 안 된다는 것은 쿠콘보다 인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9시까지 해당 숫자들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장이 시작하기 전 매도 물량은 15,598주였습니다. 예상 체결량이 바로 매도 수량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시초가 상한가 매수 물량이 거의 4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렇듯 매도 물량은 조금 늘어나고 상한가 매수 잔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매도 물량이 18,796주 이하라면 최고의 상황입니다. 약 2만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IT의 시초가 상한가 매수 물량이 9시에 최소 950만 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9시 장애 개장하고 큰 폭의 상승으로 VI가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9시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단일가 매매 동시호가 시간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올해 상장한 28개 종목을 분석해봤습니다. 상장 당일 시가가 최고가였던 종목은 없습니다. 즉 동시호가 시간에 매매하시는 것보다 개장한 이후에 매도를 하신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초가 이후 최대 상승률 기준 평균 22.82%를 상승했습니다. 10% 이하로 상승했던 종목은 단 5종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의 0.2%, 와이더 플래닛의 7.83%, 나노 CMS의 9.09%, 시엔투스 성진의 9.31%, C랩의 9.87%입니다. SK IET의 화제성과 인지도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초가보다 개장 이후가 주가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계속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를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동시호가 시간보다 개장 이후 파는 것이 수익률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 상한가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1일차를 살펴보면 개장 이후 VI가 걸릴 때 거래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후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가 상장일 거래의 대부분의 거래입니다. 즉 장 초반 매우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상장 당일 매도 가능 주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때는 일반 청약자의 비율이 65.6%를 차지하였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매우 소수였습니다. 미리 주식을 받았던 우리사주조합과 장외 거래로 거래가 있었던 소액주주들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KIT는 기존 주주들이 없고 기관 투자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때와 다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1일차 거래를 분석해 본 결과 균등 배정 물량이 빠르게 매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일차 VI 때 거래 194,284건을 분석해보면 한 주 거래가 63%를 차지하고 두 주 거래가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두 주의 거래가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장 당일 주가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매도와 매수의 대국민 눈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빠른 이익 확정을 위해 균등 배정 받은 한 주, 두 주라고 빠르게 매도하시면 전체적인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유통 물량의 30%가 균등 배정 물량입니다. 모두가 최대한 매도를 늦게 한다면 SK IT의 가격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동시호가 시간보다 장 개장 이후 주가가 조금이라도 더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높아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가치와 별개로 규모가 큰 종목들은 다양한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간접 투자금이 들어옵니다. 먼저 코스피 200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상장사 중 약 200개의 회사를 선정하여 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와 코덱스 200 같은 ETF들이 매우 많습니다. 약 60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SK IT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된다면 해당 투자 자금의 일부는 기계적으로 SK IT에 투입이 되고 지분을 매입해야만 합니다. 이런 코스피 200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는 특례 조건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후 15거래일 동안, 즉 6월 2일까지 일평균 시가총액이 상위 50위를 유지하면 됩니다. 현재 50위는 기업은행입니다. 시가총액이 7조 5,344억 원입니다. SKIT는 공모가로 이미 7조 4,86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모가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높은 상태를 6월 2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SKIT는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MSCI 조기 편입도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추정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시가총액이 약 5.5조 원 이상, 유통 물량이 2.7조 원 이상이면 MSCI 조기 편입이 가능합니다. 상장 후 1일차나 2일차 안에 달성을 하면 됩니다. 시가총액 조건은 공모가로 이미 넘어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 물량이 2.7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SKIT의 공모가 기준 유통 물량은 약 1.1조입니다. 따라서 종가 기준 따상을 유지한다면 유통 물량은 2.9조 원이 됩니다. 따상을 기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종가 기준 25만 원 이상이 된다면 MSCI 조기 편입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MSCI 조기 편입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당일 밤에 조기 편입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FTSE 조기 편입 조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조건은 이미 달성하였습니다. 유통 물량 조건이 MSCI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2조 원으로 추정하였을 때 종가 기준 20만 5천 원 이상이 된다면 FTSE 조기 편입이 가능합니다.
상장 당일 20만 5천 원 이상을 기록하고 FTSE에 조기 편입이 된다면 상장일 밤에 조기 편입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SKIT의 시가총액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상장 당일 유통 금액으로 보면 매우 큰 편입니다. 약 1.1조 원이 됩니다. 기존 상장 사례로는 커버하기 어려운 새로운 케이스로 판단됩니다. SKIT보다 비슷하거나 큰 규모의 청약이었던 삼성생명과 넷마블의 성적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SKIT가 이보다도 훌륭한 수익을 내어주리라 기대해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이 신청 대비 너무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SKIT의 이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시간에 매매하는 것보다 개장 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수익이 높았습니다. 동시호가 시간에 매도를 하지 않으셔서 주가도 올리고 수익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8시 40분에 보이는 상한가 매수 잔량이 414만 주 이상이면 좋습니다. 9시 장 시작 전 상한가 매수 잔량은 950만 주 이상이 되고 예상 체결량인 매도량은 2만 주 이하이면 좋습니다. SKIT는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지수 편입 이벤트가 가능합니다. 종가 기준 20만 5천 원 이상만 유지해도 FTSE 편입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기준이 정확히 공개된 건 아니어서 추정일 뿐인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보다 높은 주가를 유지한다면 MCSI 편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갑니다. 전체 유통 물량의 60%가 일반 청약자의 물량입니다. 이번 SKIT의 청약에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만족스럽게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수 편입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기계적으로 물량을 가져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청약자분들이 함께 하셔서 SKIT의 주가도 높이고 수익도 높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최고의 수익을 올리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공모주와 관련된 대부분을 다룬 제 책 공모주 퍼펙트 투자 전략이 나왔습니다. 주식의 기본부터 기업 분석까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서점에서 많이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